자, 이제 테스트 하기 전에 이 그룹 파라미터가 노출되는 거를 클래스 디폴트를 눌러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라이트닝 컬러가 또 잘못되었네요. 라이트닝 컬러도 이렇게 바꿔줬고요. 위치 선점을 정리를 할게요. 그 위치를 정리를 레인지 타임 민맥스 레인지 타임 민맥스는 이제 번개에 관련된 번개 타이밍이니까 밑에다가 맨 밑에다가 놓을게요. 요거 디렉셔널 라이트의 컬러 맨 위에 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 박스 뒤에다 놓는 게 낫겠네요. 영역을 제일 먼저 설정하고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 컬러 설정하고 라이트닝 컬러 만지고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정해봤습니다. 다시 또 요게 라이트닝 컬러 자, 컴파일 없어졌고 순서대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배경에 미리 배치를 했었죠. 좀 움직여서 볼게요. 위치를 저 뒤쪽으로 밀어야겠네요. 그쵸? 번개가 치고 있네요. 움직일 때마다. 이게 그 좌표 이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좌표에 놓은 게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개가 치는 걸 볼 수 있는데 각도를 맞춰 줄게요. 요렇게 요 각도에 봤을 때 요 뷰에 원경에 채울 수 있도록 요 각도에 맞춰 줬고요. 조금 더 돌려도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보고 그 배치된 위치와 그 비율에 맞게 놓겠습니다. 먼저 박스의 높이를 4000 정도 올리고 이걸 밑으로 내릴게요. 밑에까지 좀 치는 느낌으로 가고 너무 높였나요? 3000 정도? 네, 위에가 보이게 안 보이게 하려면 더 높이 시작점이 안 보이게 하려면 더 높이면 되겠죠. 일단 시작점 보이게 하고 박스의 길이는 기본 2000 정도 돼 있고 컬러 다이렉셔널 컬러를 번개 색깔과 컬러를 비슷하게 가야겠죠. 여기 컨셉에 맞게 약간 푸른색과 보라색 느낌이 드는 색으로 네, 푸른색 좀 가깝게 이렇게 컬러를 할게요. 이게 라이트닝 컬러와 라이트 컬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 다 넣은 거고요. 이걸 같이 넣어봤을 때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따로 넣었습니다. 라이트닝 컬러를 요거 얘는 더 보라색 느낌으로 줘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줬고 줄 때마다 지금 번개가 치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라이트닝 사이즈 1000 정도 되고 그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번개 치는 타이밍 1초에서 2초 사이에 랜덤 값으로 호출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번개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전에 우리 그 번개를 치는 타이밍을 이벤트 그래프에서 정해줬었죠. 레인지 타임 민맥스 해서 랜덤 플로딩 레인지로 타이머 시간, 그러니까 디렉셔널 라이트가 번쩍번쩍 거리는 시간을 요 시간으로 랜덤하게 칠 때마다, 그러니까 발현이 될 때마다 이 셋 타이머 바이 이벤트가 발현이 될 때마다 랜덤하게 가져갈 수 있게 넣어줬죠. 자, 이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박스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번개를 배치했지만 시작점과 끝점에 랜덤 값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죠.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는 이제 그 값들을 가져와서 한번 지정하는 값들을 지정을 해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반복돼서 랜덤하게 호출되는 값을 가지려면 이벤트 그래프에서 꾸며줘야 됩니다. 이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제 꾸며줄 텐데, 먼저 우리가 잘못된 값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한번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어떤 값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가 설정한 내용 중에 요 값이 잘못됐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플레이 비긴 이벤트는 이 이벤트 그래프, 그러니까 이 액터가 놓였을 때 처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액터가 놓였고 게임 플레이가 게임 플레이를 했을 때 처음 발생된 이벤트예요. 한 번만. 그리고 이놈이 특정 시간 간격을 루핑해서 이 이벤트를 호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이벤트는 한 번만 발생되는, 처음 발생된 이벤트인데, 여기 레인지 민맥스 값 1초에서 2초, 예를 들어서 1.5초가 됐다고 치죠. 랜덤이 1.5초가 들어왔으면 1.5초 후에 라이트닝 이벤트, 1.5초 후에 라이트닝 이벤트를 반복을 할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건 1.5초였다가 다음에는 1초였다가 다음에는 2초였다가 계속 랜덤한 수치가 들어오려면 이 노드를 불러오는 이벤트, 이걸 실행시키는 이벤트가 계속 반복이 돼야겠죠. 그렇죠? 계속 반복이 돼야 되니까 이 이벤트는 최초에 한번 불러오는 거에 사용되고, 여기 라이트닝에 그 커스텀 이벤트가 중간에 한번 더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랜덤 값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랜덤 값을 수치를 지정해 줄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거죠. 랜덤 값을 위해서 이 사이에 커스텀 이벤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자 끊어주고 제일 작은 시간, 최소 시간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끊어주고요. 자, 이벤트를 새로 커스텀 이벤트 타이머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반복해주는 타이머가 있고, 그리고 그 반복해주는 그 타이머를 우리는 그 반복 시간을 랜덤하게 조절을 해야 되죠. 근데 이미 발생된 타이머 이벤트를 뒷부분에서 변수를 설정을 해서 여기다 꽂아준다고 해도 이게 최초 실행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약간의 꼼수를 이용해서 이거를 변수로 승격을 해주고, 자, 랜덤
타임이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인지 타임 미니 1초면 1초마다 이 타이머 이벤트를 발생시켜서 랜덤한 시간을 구하겠죠. 1초와 2초 사이에 랜덤한 시간을 구하겠죠. 매 1초마다. 그 내용을 이제 여기 라이트닝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쓰면 자, 함수 호출의 라이트닝 요거를 불러드리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커스텀 이벤트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요 이벤트를 함수처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벤트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일단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최소 시간 동안 루핑이 타이머가 반복되고, 그 타이머는 이 커스텀 이벤트를 실행시켜서 매 최소 시간마다 랜덤 시간값을 구해줍니다. 그쵸? 구해주고, 요거를 우리는 딜레이를 이용해서 이 듀레이션 값에 꽂아줍니다. 자, 요 의미는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1초마다 반복되는 타이머는 그 타이머의 랜덤 시간을 구하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플레이 비긴 이벤트를 한 번만 발생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구하고, 그 시간을 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라이트닝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뭐 타이머 바이 이벤트를 하면 타이머 바이 이벤트가 반복돼서 좀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딜레이로 시간을 밉니다. 이 예를 들어서 1.5초라고 들어왔다고 치죠. 1.5초. 그러면 이 타이머가 실행되고 1.5초 후에 이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1초에서 반복되는 시간보다는 달라졌죠, 시간이. 그러면 랜덤 타임이 만약에 0.5초다. 그러면 처음에 실행되는 이 타이머 1초 후에 0.5초에 또 달라지고 1초에서 2초 사이에 랜덤 타임이 구해지면서 그 시간만큼 라이트닝에서 밀기 때문에 타이머와 라이트닝의 실행 시간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꼼수로 얘는 이제 최소 시간을 반복하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제 반복할 이 여기 딜레이에서 밀어줄 랜덤 값, 값을 구하고, 여기서는 이제 라이트닝은 실제로 이 이펙트 액터, 번개 효과를 실행할 이벤트입니다. 그걸 여기서 불러줬고요. 자, 이런 식으로 꾸며서 제대로 이 랜덤 값이 계속 바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확인을 할 때는 잘못했죠. 프린트 스트링을 불러와서 스트링 값의 시간을 꽂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직 번개가 치는 그 랜덤 값은 설정하지 않았고, 그 전에 랜덤 타이머 바이 이벤트를 랜덤으로 반복할 시간 기본 설정과 그 값을 가져다가 이제 랜덤으로 시간을 밀어줄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랜덤 시간을 구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여기 1초마다 랜덤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했어요. 그 시간만큼 이제 얘를 밀어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디렉셔널 라이팅의 타이밍이 조금씩 다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더 크게 확인하려면은 시간의 간격을 엄청나게 크게 줘야겠죠. 일단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랜덤 값이. 자, 확인했으니까 지워주고, 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실제 이제 박스에서 랜덤 값을 구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해 주는 걸 진행을 해 볼게요. 요거는 이렇게 정리해 놓고, 여기서도 딜레이 값 후에 시퀀서를 좀 나눠 놓을게요. 또 복잡하니까. 다시 연결해 주고, 자, 우리 박스, 이 뷰포트에서 박스 업과 다운의 랜덤 좌표를 이제 구해 오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여기서 get scale box extent를 가져옵니다. 조정된 박스의 extent 크기를 구하기. 이 크기를 3D 좌표로 구하는 거죠. 벡터 값으로. 그리고 get location, 자, utility transformation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밑에 variation에서 transform에서 get relative location을 가져옵니다. 네, 상대 위치. 잘못 컨트롤 Z. 네. 로컬의 좌표를 가져와서 이 두 가지를 랜덤 포인트 in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 안에서 랜덤을 지정해서 반환하는 노드고요. 박스 익스텐트를 여기다 넣어주고, 오리진, 그러니까 원래 릴렉티브 로컬 좌표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릴렉티브여야 돼요. 월드로 하면은 위치가 밀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정해준 값 set, 어디 지정해줬죠? 파티클 파라미터에서 소스와 타겟, 시작점과 끝점을 가져올 거죠. 우리 A로 파티클 파라미터 이름을 넣어줬죠. 파티클 가져와서 set 파라미터. 자, 우리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나요? 어떤 값을 가져야 되죠? 소스에 보시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사값을 확인합니다. 분사값에 벡터가 돼 있죠. 벡터가 돼 있죠. 그럼 벡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set 파라미터, set 벡터 파라미터를 가져와서, 노란색이 벡터죠. 이렇게 위치값을 꽂아주고 파라미터 네임 확인합니다. A, 대문자 A를 넣어줍니다. 자, 여기다 이제 실행핀을 연결해 줄 거고, 조금 위치 이동할게요. 이렇게. 네. 되었고, 똑같이 요 놈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B 값도 구해줘야겠죠? 박스 다운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타겟에 꽂히는 마지막 값은 B네요. B. 네. 자, 이 파티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동할 때 요 놈을 이동할 때 번개가 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뭘 빠뜨렸냐면 오토 액티비티를 꺼줘야겠죠. 네. 시작 시 안 나오게, 우리가 이벤트를 받았을 때 그때 적절하게 나오게 하려면 요 이벤트를 받았을 때 이제 위치 좌표를 정했고, 이거는 우리는 디렉셔널 라이팅에 대한 거고, 요 밑에는 이제 박스 위치를 직접적으로 시작과 끝점을 구해서 번개를 치게 해야 되니까, 요 라이트닝 파티클을 우리가 이제 오토 액티베이트를 꺼줬으니까 켜줘야겠죠. 꺼져 있는 상태니까 액티베이트. 자, 여기서 뉴 액티베이트를 켜야 켜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마지막에 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을 진행을 했죠. 하나는 플레이 비긴 이벤트에서 한 번 반복되는 거를, 한 번만 되는 거를 시간을 반복시켜서 랜덤 값을 구해서 그 시간만큼 밀어서 랜덤하게 발현을 하게 했죠. 라이트닝 커스텀 이벤트 요 내용을. 그렇죠? 이거를 이 뒤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를 위치는 어차피 라이트닝이 그 뒤에 오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컴파일하고 플레이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 간격이 짧기 때문에 플레이 테스트를 많이 1초에서 5초 정도 줘보면 1초에서 칠 때도 있고 5초에서 칠 때도 있겠죠. 그 사이에. 그래서 컴파일을 그런 식으로 하고 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짧게 칠 때도 있고 길게 텀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짧게 텀을 갖고 길게 텀을 랜덤하게 가질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 배치를 한 내용을 값들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꾸며준 내용 중에 디렉셔널 컬러와 라이트닝 컬러를 확인하는 번개 컬러를 확인하는 내용을 아직 하지 않았죠. 요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는 지금 박스의 그 크기와 높이와 그리고 번개 이펙트의 간헐적 타이밍을 컨트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디렉셔널 컬러를 빨간색으로 줘볼게요. 빨간색. 그리고 번개 칠 때 빛의 색깔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빨간색이 나오고 있죠. 제대로 수정이 됐고 다시 돌려놓을게요. 좀 보라색으로, 좀 높은 보라색으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닝 컬러, 번개의 컬러를 똑같이 빨간색 이렇게 줘볼게요. 플레이. 네, 색깔이 변하지 않고 하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자, 보셨나요? 시뮬레이션을 다시 눌러서 이 블루프린트 뷰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시뮬레이션 누르면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클래스 디폴트에 지금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줬고 검은색으로 줘도 되고 색깔을 변할 때마다 제대로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하얀색으로 나온지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포스트 프로세스 후 처리가 모든 걸 하얀색으로 만드는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아닌 거는 이미 앞에 이런 이펙트들, 보라색으로 올라오는 이펙트들이 보라색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 이 블루프린트의 내용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죠. 보통은 뭐 이름이 틀렸거나 그러면 그래프가 잘못 꾸며졌거나 이러는데, 여기 이름도 틀리지도 않았고 뷰포트에서 시뮬레이션을 확인해 보면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게임 플레이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 노드가 파티클 2m, 특정 2m의 매터리얼에 접근해서 파라미터를 사용한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정된 내용을 보면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다이내믹 매터리얼 인스턴스화해서 MI에 접근해서 그 MI 이름에 변수를 지정해서 넣어줬죠. 지금 요거랑 성격이 다른 거는 얘는 지금 사이즈 얘는 이제 재질의 내용이고 파티클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여기 좀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파티클의 재질이 접근한 내용이고 사이즈는 파티클 모듈의 파티클 파라미터화를 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접근이 되고요. 여기는 자, 혹시 모르니까 파티클 파라미터라고 파티클 모듈의 파라미터라고 적어 놓을게요. 얘는 2m 재질의 파라미터에 접근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잘 꾸며졌고 지금 뷰포트에서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뷰포트에서 확인이 되면서 그리고 심지어 에디터 창에서도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여기 이벤트 그래프에서 꾸며준 그 마지막에 라이트닝 커스텀 이벤트 마지막에 set activate를 지어주고요. 라이팅 그 파티클의 디테일에 오토 액티베이트를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켜져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번개 날씨도 사실 어떤 특정 레벨에 배치를 해서 한두 번 번개를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번개를 칠 거기 때문에 오토 액티베이트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토 액티베이트를 켜준 상태에서 좌표를 살짝 이동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나요? 좌표를 이동을 할 때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게 결국에 이 좌표를 좌표가 이동이 그러니까 배치를 할 때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계속 틱처럼 이렇게 여기서도 그러니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토 액티비티를 켜서 네, 보이시나요?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정보가 입력될 때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토 액티비티를 켜 놓으면 파티클을.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두 가지. 여기서 이제 2m의 머터리얼 이제 접근해서 파라미터로 쓸 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에디터의 환경 요 에디터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블루프린트 뷰포트에서도 변경이 확인 가능해요. 그쵸? 우리가 확인을 해봤죠. 여기서도 뷰포트에서도 자, 클래스 디폴트에서 값을 바꾸면 빨간색이 됐다가 보라색 녹색이 됐다가 파란색이 될 수도 있죠. 지금 그러니까 블루프린트 뷰포트에서도 확인되고 에디터 화면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의 영역입니다. 이게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배치를 하고 건들 필요 없는 뭐 계속 루핑되는 불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배치를 하고 건들 필요가 없는 것들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 넣을 수 있고 그 영역을 에디터와 블루프린트 뷰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게임 플레이에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게임 플레이에서도 적용이 되려면 그러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뭐 루핑되는 기본적인 파티클 우리가 했던 이런 계속 날려가는 틱 파티클은 계속 나오겠죠. 놔두고 건들지 않겠죠. 색상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그 접근이 만약에 이렇게 2m의 재질, 그러니까 특정 2m 파티클의 2m의 재질에 쓰인 파라미터를 접근을 할 때는 요걸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게 아니고 그냥 2m 모듈이나 그냥 뭐 메쉬나 다이내믹 파티클을 만든 거, 다이나믹을 파라미터를 만진 거는 그냥 하셔도 게임 플레이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한번 나온 거죠. 근데 2m의 매터리얼에 접근한 거는 이벤트 그래프에서도 똑같이 꾸며줘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 게 중요한 내용이라 2m의 재질에 접근해서 파라미터에 쓰는 내용은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와
이벤트 그래프를 둘 다 꾸며줘야 돼요. 나머지 세 가지의 접근 방식은 그냥 쓰셔도 돼요. 그냥 컨스트럭션 스크립트만 꾸며줘도 돼요. 가끔 이제 그 이벤트 그래프에 꾸며줘야 되는 것들은 랜덤 값으로 계속 호출이 된다거나 뭐 그런 값들인데,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경우가 2m의 재질에 접근해서 파라미터를 썼던 경우는 이벤트 그래프에도 접근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색깔이 변경이 안 됐죠. 번개의 색깔이 지금 분명히 뷰포트에서는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쵸? 게임 플레이를 하면 변경이 안 된단 말이죠. 네, 아예 안 나오고 있죠. 아예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검은색으로 줬기 때문에. 자, 아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꾸며주겠습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아예 안 나오는 버가 있네요. 여기서 나오게 해주려면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꾸며진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요거를 2m 재질의 파라미터 건든 거 요거 이렇게 컬러 가져가겠습니다. 이벤트 그래프로 가져와서 처음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가서 이제 반복 타이머 넣어주고요. 이 하얀색으로 안 들어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보시면 자, 하얀색이 들어가죠. 하얀색으로 넣어놨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하얀색이 됐네요.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특정 색깔이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지금 뷰포트에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20으로 해볼까요? 플레이. 네, 지금 플레이를 했어도 번개가 안 나오고 있죠. 빠뜨린게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때 잘못 만졌네요. 다시 확인할 때 번개 치는 걸 하기 위해서 오토 액티베이트를 켰죠. 그리고 이벤트 그래프에서도 이제 요 2m 재질에 접근하는 파라미터도 다시 한번 꾸며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중복적으로 여기서도 자, 이 파티클의 액티베이트 이 타이밍에 맞춰서 액티베이트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토 액티베이트는 계속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한 번 호출하고 게임 플레이에서 한 번만 호출되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호출되려면 이벤트마다 이 이벤트가 실행될 때마다 액티베이트가 체크가 돼 있어야겠죠. 다시 액티베이트를 박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네, 빨간색 번개가 제대로 치고 있죠. 수정된 내용대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색상을 적당히 맞춰줄게요. 지금 포스트 프로세스 때문에 굉장히 발광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을 대충 보면서 정해줍니다. 네,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간헐적 시간과 색상 변화, 지금 여기에 이제 꾸며진 내용들이 다 확인이 됐고, 이런 식으로 다 꾸며졌고요. 박스의 업다운, 높이, 디렉셔널 컬러의 색깔, 그리고 여기 내용에서는 디렉셔널 라이트의 랜덤 각도
따로 빼진 않았고요. 그리고 라이트닝 사이즈, 번개 사이즈, 번개가 치는 최소, 그러니까 최소 시간과 최대 시간, 랜덤의 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잠깐 알려드릴 거는 민에서 이제 1초를 줬는데, 여기서 딜레이를 줬기 때문에 1초를 밀고 딜레이를 랜덤 타임을 줬기 때문에 여기 딜레이가 1초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이 아마 1점 몇 초나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꾸며졌고요.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에 얘기했던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어떤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 그래프에서는 게임 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고, 근데 2m의 재질에 접근한 거는 둘 다 꾸며져야 둘 다 확인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컨스트럭션 스크립트에서 확인 가능하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경에 원하는 전경, 멀리 있는 배경에 번개의 날씨를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높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크기라든지 타이밍이라든지 그걸 조절을 해서 인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